고1 비문학 시작할게요. 자, 요 화면은 26쪽부터 31쪽까지 숙제였던 거 답안이고 이거 잠깐 멈추고 답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있는 본문의 정리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8쪽 본문의 문단 정리, 얘는 30쪽 본문의 문단 정리. 자, 이렇게 멈춰두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잘 보였겠지만 우리 30쪽에 3번 문제 있죠? 자, 요게 조금 인쇄 상태가 불분명해서 보기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보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거 가랑 나의 차이점은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있지? 머름 부분. 얘가 가에는 있고 여기 나에는 머름이 없습니다. 그 머름이 있는 것은 창이고 머름이 없는 것은 호였죠.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 장 넘겨서 32쪽 볼게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32쪽에 가서 일단 문단 번호 6번까지 나오네요. 6번까지 매겨놓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늘 해왔듯이 이렇게 앞에 문단마다 첫 문장, 두 문장 정도를 읽어보면서 문단의 구성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전생에 걸친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나눈 에릭슨에 의하면 에릭슨이라는 어떤 학자의 이름이 나왔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다. 그래서 정체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구나. 대충 알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2단락에 가면은 이러한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으며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자기 삶에 제시되는 다양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탐구하며 이러한 청소년기다 얘기를 하고, 청소년기에는 역할 혼미의 위기를 겪는다 해서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를 하는구나. 누구에 대해서? 에릭슨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셋째 단락 가면은 자아 정체감 형성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 청소년기에는 심리적 유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겪는다고 에릭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4문단 가니까 한편 그랬어. 한편. 자, 이때까지는 에릭슨 얘기 하다가 이번엔 누가 나와요? 마샤라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은 위기와 관여라는 새로운 용어를 가져와가지고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단락 쭉 내려가니까 위기와 관여 얘기 계속 나오네. 그러면 4단락에 이어서 5단락에서도 마샤 얘기 할 것 같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6단락에 내려가면은 물론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아정체감은 형성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쭉 해서 성인이 되면 어떠하고 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전생에 걸친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나눈 에릭슨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에릭슨이란 사람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다.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기는 이 단계다. 급격한 성장과 변화 때문에 특수 발달 과제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이다? 성장과 변화 때문에 특수한 발달 과제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그 다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청소년기는 또 어떤 시기래? 신체적, 성적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는 자아가 위협을 감지하는 정신분석적 원인을 제공한다. 한편 청소년들은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갈등한다. 청소년기는 또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갈등하는 시기이구나. 현대사회의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 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충되고 모순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쌤이 지금 물결 표시로 줄친 것들은 전부 다 청소년기 이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표시를 했어요. 그쵸? 자, 청소년기는 이런 시기라고 에릭슨이 규정했구나.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1, 2, 3단락에 걸쳐서 쭉 에릭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긴장 풀고 1, 2, 3단락 끝날 때까지는 계속 에릭슨이구나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옆에다가
그 문단 정리를 좀 할게요. 문단 정리는 지금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1문단은 어때요? 에릭슨이지? 에릭슨이 제시하는 지금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탐색의 원인.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릭슨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탐색하는 원인은 이런 시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계속 2단락 갈게요. 이러한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으며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자기 삶에 제시되는 다양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탐구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청소년기는 이런 시기이구나. 이러한 의미에서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내가 누구이고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인 어떤 거?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자아 정체감의 개념, 자아 정체감의 정의가 그대로 나왔죠. 내가 누구이고 이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래. 자, 이게 청소년기에 형성된다라고 보았다. 즉 청소년기는 수많은 가능성과 불분명한 역할이라는 역할 혼미의 위기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기이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청소년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아 정체감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이 자아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이 혼미해진다는 거지. 역할 혼미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쌤이 미리 적어놨어요. 이 단락은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대한 에릭슨의 관점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3단락으로 내려갈게요. 자아 정체감 형성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청소년이 이 시기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은 아니다. 모든 청소년이 다 넘기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어려워하는 청소년도 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때로는 미래의 가능성에 압도당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방황하면서 스스로를 찾기 위해 일종의 타임아웃 시기를 갖기도 하는데 이 일종의 타임아웃 시기를 바로 심리적 유예라고 한다. 유예는 뭔가 미룬다는 뜻인데 심리적으로 미뤄진다라는 거예요. 이 심리적 유예에 대한 정의도 나왔네. 미래의 가능성에 압도당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방황하면서 스스로를 찾기 위해 일종의 타임아웃 시기를 갖는 이것을 심리적 유예다라고 하는구나. 이 유예기에 있는 청소년이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를 시험해보는 능동적인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청소년은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시기다. 그런가 하면 끝내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추구할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심각한 정체감 위기에 부딪혀 큰 고통을 느끼거나 부정적 정체감을 형성해버리기도 한다. 유예를 거쳐가지고 끝내 찾지 못하면 심각하게 위기에 부딪혀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부정적 정체감을 형성해버리기도 한다. 이런 게 바로 이 시기가 청소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단락에서는요.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단락 내려가면은 한편, 자, 위에까지 3단락까지는 에릭슨의 얘기가 끝났고요. 4단락부터는 아까 봤듯이 마샤의 얘기할 거 우리 알고 있었죠. 에릭슨의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래. 그럼 완전히 뒤집지는 않겠다.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킨 것일 뿐이니까. 자, 이 사람은 뭐랑 뭘 가져왔냐면 위기와 관여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정체감의 지위를 4단계로 나누었다. 자, 여기에서 위기가 뭔지 관여가 뭔지 나오겠죠. 여기 정의가 또 나와요. 자, 위기란 표시하자. 자신의 정체성과 지향을 고민하면서 스스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고민 좀 해봤는지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관여란 뭐냐? 정체성과 지향을 위해 실제로 행동을 취하면서 노력하여 뭔가를 이루었는지, 그러니까 위기는 고민 좀 해봤는지, 관여는 그 고민 끝에 행동을 좀 해왔는지 그런 얘기지. 고민과 행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4단락은 빠르게 끝났어요. 마샤가 정체감 지위 구분에 활용한 기준 2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위기와 관여.
자, 그 다음에 5단락에 내려가면은 이 마샤가 이제 4단계로 나눈 거,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눈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첫째 표시, 위기와 관여 모두 없는 경우를 혼미라고 한다. 아, 첫째는 정체감 혼미인데 이거는 위기도 없고, 즉 고민도 안 해봤고 관여도 없대. 이렇게 노력도 안 해봤대. 행동도 안 해봤대. 자, 둘 다 안 해본 것을 혼미라고 한다. 이는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삶의 방향을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 둘째. 위기는 없고 관여만 있으면 유실이라고 한다. 자, 생각은 안 해보고 행동은 했대. 자, 어떤 경우냐면은 얼핏 정체감과 삶의 방향이 확립된 듯 보이지만, 그치? 행동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방향이 자신에게 맞는지, 정말 자신이 원한 길인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생각 안 해보고, 고민 안 해보고, 관여가, 행동부터가 일어난 상태로 쉽게 권위에 복종하거나 동조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버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 어떤 거겠어? 부모님의 의견에 그냥 쉽게 따라버리는 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위기는 있지만 관여가 없으면 유예라고 한다. 고민만 해보고 행동은 안 해봤어. 이건 유예라 그래. 이는 삶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고 질문하지만 관여를 하지 못해 아직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자, 끝으로 다음 넷째, 위기와 관여 모두 있는 경우 제일 좋은 경우겠죠? 얘를 성취라고 한다. 이는 정체성 탐색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과정을 거친 다음 특별한 목표, 신념, 가치에 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적절한 정체성 요소들에 적절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고민도 적당히 잘 해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본인이 노력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이 높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다.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는다. 자, 그래서 5단락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마샤가 구분한 정체감 지위의 4가지 단계, 혼미, 유실, 유예, 성취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제 끝났어요. 에릭슨과 마샤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했고 이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마무리할 때는 아까 전에 뭐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같죠? 다시 볼게요. 물론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아정체감은 형성된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되면 뭔가 변할 수 있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상황들에 반응하여 탐색이 재활성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거 딱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자, 이런 거 봤을 때 선택지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뭐 청소년기에 한번 확립된 자아정체감은 바뀌지 않는다 하면 틀린 거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선택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결과적으로 성인들도 변화된 정체감에 다시 진입될 때까지 유예와 성취의 단계가 반복되는 유예, 성취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성인 때도 계속 변화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단락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감의 추후 변화 가능성.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쌤이 4번과 같은 문제 가장 먼저 풀면 좋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얘는 지문 안 읽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실제로 시험 때는 요 문제부터 먼저 푸세요. 이거 읽기 전에, 지문 읽기 전에. 근데 우린 지금 지문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면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어요. A를 찾아보면은 이거 봐, 찾기도 힘들잖아. 줄 다 꺼놔가지고. A가 어딨지? 여기 있네. 그치? 여기 3단락에 둘째 줄에 있어요. 이 시기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은 아니다. 자, 뭔가 어떤 시기를 넘긴다라는 뜻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떤 뜻일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야? 이 자아정체감 형성을 제대로 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넘기다라는 것은 뭔가 어려움을 겪다, 넘겨버리다,
고비를 겪다, 겪어서 넘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자, 그런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 넘기는 거. 자, 이런 뜻을 찾아주면은 1, 2, 3, 4, 5번 중에서 몇 번일까? 1번이겠네. 2번 장마철도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장마철이라는 어려움을 넘긴다는 뜻이잖아. 근데 2번 보면 밥을 넘긴다? 얘는 뭔가 음식을 목구멍으로 삼킨다라는 뜻이니까 아니고요. 3번 보면 욕을 들어도 웃음으로 넘긴다네. 그 상황을 지나쳐서 보낸다. 뭐 이런 뜻이니까 3번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루를 담 밖으로 넘긴대. 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높은 곳 밖으로 이렇게 훌쩍 넘겨버린다니까 뭐 이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얘도 역시 아니고요. 5번에 국어사전을 한 장씩 넘긴대. 책을 넘기는 거, 뭐 종이나 책 같은 거 넘기는 거는 얘랑 상관이 없지.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자, 1, 2, 3번도 볼게요. 윗글에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찾아주면 우리 이 글은 지금 자아정체감 얘기했고 거기에서 이제 2, 3, 4단락, 5단락까지 걸쳐서 두 학자의 이름이 나왔죠. 에릭슨과 마샤. 그러면 그거 찾아주면 되겠네. 답은 2번이죠.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에릭슨과 마샤의 이론을 중심으로. 자, 이러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갈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면은 때로 청소년은 서로 배치되는 사회적 요구들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치? 아까 청소년들은 상충되는 뭐 사회 문화적 요구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요. 1단락에 청소년기는 상충되고 모순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볼게.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완성되어 불변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거 아까 전에 쌤이 우리 같이 추론해본 거랑 딱 맞아 떨어졌네. 그치? 아까 성인이 되면 청소년기에 완성된 이 자아정체감이 계속 유지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불변이 아니라 변할 수도 있다 그랬지. 얘는 아까 6단락에 나왔었어. 6단락의 끝에 보면은 성인들도 변화된 정체감, 유해 성취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 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거지. 2번 바로 찾았네. 3번도 볼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청소년의 행동은 일관성이 부족할 때도 있다. 그치? 아까 청소년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한다 그랬잖아. 얘는 어디 있냐면은 3단락에 가보세요. 요즘에 있네. 변덕스러운 행동을 한다 라고 하니까 3번도 맞네. 그 다음 4번 자아정체감은 자신에게 부여되는 지위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자아정체감의 거기 저기 정의 부분에 표시한 곳에 가보면 되겠네. 2단락에 가보면은 여기 나오죠. 자아정체감은 내가 누구이고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위,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개념이니까 4번도 맞는 말이네. 그치? 얘도 맞고. 그 다음에 5번 자기 존재와 가치 지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청소년은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자, 요것도 아까 전에 나왔었어요. 어디냐면 3단락에 가보세요. 여기 미래의 가능성이 압도당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스스로 찾기 위해 일종의 타임아웃 시기를 갖는다. 심리적 유예 얘기를 하고 있죠. 5번도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내용 확인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은 더 쉬워요. 3번 한번 볼게. 기억, 디귿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하라 그랬어. 자, 여기 각각의 3가지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딱 봐도 여기 왼쪽에 본문에 보면은 5단락에 기억, 유실, 니은, 유예, 디귿, 성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셋 중에서 여기 보기에 있는 예시에서 이 셋을 짝꿍을 지어라. 뭐 이런 문제인 것 같네요. 그쵸? 볼게요. 내게 맞는 진로는 뭘까? 건축학과에 가려고 생각했지만 그게 내 적성에 맞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어. 더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 얘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행동 안 하잖아. 그렇다면 위기는 겪고 있대. 관여는 안 하는 거지. 그치? 위기는 있고 관여는 없는 거. 어디 있죠? 유실이네. 위기는 여기네. 유예네. 유예. 그치? 위기는 있지만 관여가 없는 거. 유예. 그러면 가가 유예구나. 자, 그 다음에
나 어려서부터 너는 변호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진학만 했대. 고민 안 하고 행동만 했네. 위기 없이 관여만 했네. 자, 위기 없이 관여한 거 어딨지? 유실 여기 있네. 위기는 없고 관여만 있는 거. 유실이라고 한다. 아, 그러면 나는 유실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고민 끝에, 고민을 했네.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까지 했네. 고민도 하고 관여도 했어. 행동도 했어. 그러면 위기도 있었고 관여도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성취에 해당하죠. 자, 요거를 가나다 짝지어서 찾아주면은 3번입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어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단 번호 3달러까지 나오고 3문단까지 매겨주고 한번 볼게요. 17세기 후반까지는 빛의 속도가 무한한지 아니면 유한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아, 빛의 속도에 대해서 볼 것 같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거울로 빛을 반사시켜 이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왜?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그랬나 보네. 자, 빛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2단락으로 내려가면은 빛이 유한한 속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1675년 천문학자 레머에 의해서 밝혀졌다. 자, 레머라는 사람이 또 나왔다. 목성의 위성이 주기적으로 목성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월식이 발생하는데 이런 월식에 따라서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3단락으로 쭉 바로 내려가면 빛의 속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1880년 미국의 물리학자 마이켈슨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1단락에서는 갈릴레이, 2단락에서는 레머, 3단락에서는 마이켈슨. 자, 이렇게 세 명의 그 학자의 이름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1, 2, 3단락에 걸쳐서 빛의 속도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1단락부터 볼게요. 17세기 후반까지는 빛의 속도가 무한한지 아니면 유한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아, 17세기 후반까지는 그랬구나. 이 갈릴레이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거울로 빛을 반사시켜 이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한 번도 측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먼 거리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자신들이 빛에 반응하는 시간만 잴 수 있을 뿐이었다. 아, 갈릴레이 17세기 후반까지는 실패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빛의 속도 측정에 실패한 갈릴레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단락 내려가면은 그림이 있어. 자,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힌트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과 잘 연관시켜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빛이 유한한 속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1675년 천문학자 레머에 의해서 밝혀졌다. 아, 빛은 유한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1675년이 된 거지. 자, 목성의 위성이 주기적으로 목성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월식이 발생하는데, 목성에 위성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성이 주기적으로 목성의 그림자에 가려진대. 이게 월식인데, 이게 발생하는데, 레머는 위성의 월식이 일어나는 주기를 이용해서 다음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을 예측하였다. 아, 위성의 월식이 일어나는 주기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을 예측했구나.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구에서 관찰한 위성의 월식 주기가 불규칙적이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공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목성이 있어요. 목성이 있고 이 목성에는 딸린 위성이 있어. 위성도 역시 목성을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구가 공전을 계속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목성의 위성과의 거리는 일정할 텐데 얘도 움직이고 막 얘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어떨 때는 이 정도의 거리, 어떨 때는 이 뒤에서 이 정도의 거리가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지구에서 관찰한 위성의 월식 주기가 불규칙적이었다. 지구가 위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위성으로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이쯤이겠네. 자, 이렇게 태양 뒤쪽에 있을 때, 위성의 월식이 관측된 시간은 지구가 위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관측한 시간보다 22분이나 늦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멀리 있을 때 월식이 관측된 시간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관측된 시간보다 22분이나 늦었다. 그래서 불규칙적이었다라는 거지. 왜냐면 거리상 이런 차이 때문에 레머는 지구가 목성으로부터 멀어질 때 월식의 관측이 늦어지는 것은 위성의 월식 주기가 늦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위성이 보내는 빛이 지구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다. 왜? 거리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해서 빛의 속도를 구했는데 그 값이 이런 식이었다. 자, 이렇게 수식이 나올 때는 표시를 좀 해둡시다. 이는 실제의 값보다 3분의 1 정도 작은 값이었는데 왜 오차가 생겼냐면 그 당시 천문학에서의 거리 측정의 부정확성 때문이었다. 오차. 3분의 1 정도 작은 값이라는 오차가 생겼는데 당시에 거리 측정의 부정확성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레머가 관찰한 바로는 지구가 목성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때와 가장 많이 목성의 위성과 가장 많이 가까울 때는 한 22분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이유는 위성이 보내는 빛이 지구에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이제 빛이 늦게 도착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 다음 3단락으로 내려갈게요. 마이켈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단락에 정리해야지. 자, 얘는 왼쪽에 빼서 적어보면은 지금 레머 이야기 나와야 되겠죠? 레머는 뭘 가지고 빛의 속도를 측정했지? 목성 위성의 월식 주기 요걸 얘기했어.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정리하면 되지. 목성 위성의 월식 주기를 이용하여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 한 레머.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단락으로 내려가서 마이켈슨. 빛의 속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이제 1880년이 되니까 정확한 측정이 나왔어. 미국 물리학자 마이켈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팔각형의 회전 거울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대요. 자, 회전 거울은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자, 팔각형 거울이 정지해 있을 때 이 팔각형 거울은요, 지금 쌤이 요 밑에 이렇게 그림을 좀 더 그려놨는데 이렇게 팔각통으로 생겼어. 거의 이렇게 보면은 각이 있는 원통형이지. 자, 그래서 요게 각각 면이 8개가 쭉 있고요. 얘가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도는 거래. 자, 팔각형 거울이 정지해 있을 때 광원에서 빛을 방출하여, 보세요. 거울이 안 움직이고 딱 정지해 있는데 광원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뭐 어떤 전등, 조명 이런 거겠지. 자, 이 광원에서 빛을 방출해서 광원에서 빛을 방출해서 그 빛이 거울의 한 면에서 반사되면 팔각형 거울을 회전시킨다 그랬어. 자, 이 빛이 거울 이쪽 1번 면에 반사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돌려서 회전시켜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반사된 빛은 어디로 가냐면 35km 떨어진 산 위에 설치한 고정 거울까지 진행합니다. 자,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길이, 이 거리가 35km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돼서 쭉 이렇게 갑니다. 자, 이 35km 가면은 그 빛은 고정 거울에 다시 반사돼서 팔각형 회전 거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요런 M자 형태로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3번 면에 딱 반사가 되겠죠. 자, 가서 광원에서 나와서 쭉 반사되어서 요렇게 반사된 뒤에 3번으로 딱 다시 빛이 오는 거죠. 자,
이때 팔각형 회전 거울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느리다면, 자, 회전 속도가 빠르거나 혹은 느리다면 빛은 팔각형 회전 거울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돼. 그러니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도 안 된다. 딱 적당한 속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팔각형 회전 거울이 8분의 1만큼 회전할 때, 얘는 8면이니까 한 칸 회전하는 게 8분의 1 회전하는 거지, 정확히 딱 한 칸 회전할 때 빛이 정확한 방향으로 반사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하지 말고 정확한 속도로 정확하게 딱 한 번만 돌리면 빛이 정확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반사되도록 만든 거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팔각형 회전 거울이 8분의 1만큼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은, 자, 8분의 1만큼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은 뭐랑 같냐면 빛이 산 정상의 반사 거울까지 왕복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 그랬어. 자, 왕복 운동이라는 것은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갔다가 오는 거 얘기하는 거지. 35km 갔다가 다시 35km 돌아오는 이 시간이 뭐랑 똑같냐면 얘 한 번 휙 돌리는, 한 칸 휙 돌리는 시간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계산하면 돼? 빛의 속도는 한 칸 돌리는 것과 얘가 한 번 이렇게 쭉 갔다 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뭐 어떤 수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걸 사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다. 마이켈스는 빛의 속도는 유한하며 공기 중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빛은 등속도, 어디서나 계속 다 똑같은 속도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복거리인 70km를 8명경이 8분의 1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었대. 자, 얘를 이 시간으로 나누어서 빛의 속력은 대략 뭐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값은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정확한 실험을 통해 밝혀낸 값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자, 문제 잘 풀어봤죠? 풀어봤을 거라 믿고, 우리 아까 전에 이거 3단락 정리하는 거 까먹어가지고 이거 지금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3문단은 이 마이켈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은 뭘 사용해서? 팔각 거울을, 회전 거울을 사용해서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그랬어. 그럼 그거 적어주면 되는 거야. 회전 팔각형 거울을 통해 아까 이게 20세기 후반에 딱 해보니까 거의 정확했다 그랬지? 그것도 같이 적어줄게요. 거의 정확한 빛의 속도를 측정한 누구의? 마이켈슨의 실험.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부터 보면은 래머가 빛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자, 래머는 아까 2단락에 있었잖아. 자, 이 사람이 빛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거 사용했었지? 목성의 위성, 그 다음에 지구에서 뭐 이렇게 거리라든지 월식, 주기 뭐 이런 거를 계산했었죠.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1번 나왔네. 그 다음에 2번, 래머가 계산한 빛의 속도가 정확하지 못했던 이유. 아까 전에 여기 있네. 실제 값보다 3분의 1 정도 작은 값이었다. 이 오차는 왜냐하면 그 당시 천문학적 거리 측정의 부정확성 때문이었다. 뭐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었다. 뭐 그런 거였죠? 얘도 나왔네. 3번, 빛의 속도에 관한 갈릴레이의 실험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갈릴레이 하면은 아까 1단락이었으니까 바로 쫙 가서 보면 실패했다. 그랬는데 왜 실패했어? 이 시간이 너무 짧았대. 어떤 시간이? 거울로 빛을 반사시켜 이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려 했는데 그게 너무 짧아서. 네, 그랬으니까 3번도 나왔네. 4번, 20세기 중반이라면은 여기지. 맨 마지막에 20세기 중반에 와서 정확한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 자, 보면은 20세기 중반에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동원한 실험기구? 우리 방금 20세기 중반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한 줄밖에 딱 안 나왔잖아. 여기에 동원한 실험기구 안 나왔어. 4번이 아닌 거죠.
자, 그다음 5번. 마이켈슨이 빛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회전 거울을 사용한 까닭은. 자, 이 사람은 지금 회전 거울 8분의 1만큼 돌릴 때마다 뭐 이 시간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회전 거울을 사용해서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했었잖아. 뭐 이렇게 반사되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5번도 맞습니다. 4번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 그림 바로 밑에.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구에서 관찰한 위성의 월식 주기가 불규칙적이었다 그랬어요. 자, 얘는 왜 그랬나? 지금 지구랑 위성이랑 거리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때는 되게 가깝게 있고 이때는 되게 멀리 있잖아. 그 이유는 지구가 계속 태양을 공전하면서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목성의 위성과 계속 거리의 차이가 벌어진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찰한 위성의 월식 주기가 불규칙적이다 얘기한 거죠. 자, 그거 찾아주면 돼요. 답은 3번이었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와 위성 간의 거리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월식 주기가 불규칙적이었다라는 건데, 자, 딴 것도 한번 볼게. 1번, 목성의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게다가 목성의 위성이 목성을 도는 그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는 불규칙적이지도 않아, 그치? 자, 얘는 전혀 상관도 없고 말 자체도 틀렸어. 1번 아니고. 2번,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목성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상관 있어요, 이거? 상관없잖아. 이 목성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게 이 월식 주기가 불규칙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치? 얘도 전혀 상관이 없다. 4번, 지구가 위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위성이 목성의 그림자에 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그 위성과 목성이 그 월식 얘기를 하는 건데 얘도 역시 상관없지. 얘가 돌면서 월식 뭐 가려져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얘가 지구에서 관찰한 월식 주기의 불규칙과 상관이 있지 않겠죠. 5번 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보다 위성이 목성을 공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치?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자,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광원이라는 이 조명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1번 팔각형 회전 거울에 1번 판에 반사가 됐어. 그래서 얘가 쭉 35km를 가서 반사경과 오목 거울에 이렇게 착착착착 반사가 되고 다시 3번 면으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오냐면 관측자용 대물 렌즈. 얘는 그냥 이렇게 눈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관측자가 이 렌즈를 통해서 요것을 그대로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반사가 되게끔 만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아봅시다. 자, 1번부터 보면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역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야 하겠군. 자, 기역이란 건 거울이잖아. 얘는 그렇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야 합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은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느리다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 속도로 계속 돌아야 한다. 1번 맞겠죠. 그다음 2번 보세요. 기역이 거울이죠. 거울의 1면이 정확하게 2면의 위치로 회전하면 딱 8분의 1만큼 한 번 착 회전했다는 거야. 자, 8분의 1만큼 회전하면 기역으로 돌아온 빛은 디귿으로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겠군. 그쵸? 8분의 1만큼 회전했을 때 쭉쭉쭉 정확하게 디귿, 이 관측자의 눈으로 딱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했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빛이 니은에 반사되어서, 자, 니은은 오목 거울인데 빛이 여기에 반사되어서 기역으로 거울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 거울이 4분의 1만큼 회전했다면 빛은 디귿으로 마지막 이 관측자의 눈으로 들어올 수 있겠군. 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지금 이거 책에 잘못 표시되어 있죠? 4분의 1로 순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 빛이 여기에 반사되어서 여기까지 돌아오는 동안, 자, 여기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8분의 1만큼 한 번씩 돌린 시간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자, 근데 여기 보면 함정이에요. 기역이 4분의 1만큼 회전했다면 빛이 여기
제대로 딱딱 정확하게 올 수 있을까? 언뜻 보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잖아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8분의 1이라는 것은 한 바퀴 휙 돌리는 거지. 4분의 1이라는 것은 2번 이렇게 돌린 거야. 2칸이라고. 자, 8분의 1을 돌리면 지금 2가 되잖아. 2의 면이 오겠지. 그런데 4분의 1을 돌리면 8각의 4분의 1이라면 2칸이잖아. 그치? 2칸을 휙휙 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차이가 있나? 각도만 잘 맞춰서 이 칸에 잘 빛이 오게끔만 해주면 4분의 1을 돌리든 8분의 1을 돌리든 2분의 1을 돌리든 상관이 없지. 생김새는 똑같을 거 아니야. 얘를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린다 해서 이 팔각이 달라집니까? 각도만 잘 찾아서 짝짝짝 정확하게 돌려주면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빛은 디귿으로 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기역과 니은의 거리가 35km보다 멀어질 경우, 자, 지금 이 사이의 거리가 35km란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멀어질 경우에 계산한 빛의 속도는 기역과 니은의 거리를 35km로 유지할 때보다 더 느려지겠군? 얘도 언뜻 보면 그런가 싶어요. 자, 이 거리를 저 멀리로 늘어뜨려 주면 이 빛이 도달하는 다시 디귿으로 돌아오는 속도도 더 느려지겠군 할 수 있지만 우리 아까 본문에서 본 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빛의 속도는 유한하며 공기 중에서 등속도 운동, 계속 같은 속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35km보다 멀어지든 짧아지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더 느려지지 않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5번 보세요. 기역과 니은 사이의 거리의 2배를, 자, 기역과 니은 사이의 거리라면 35km인데 이거의 2배래. 그럼 70km잖아. 70km를 기역의 한 1면이 2면의 위치로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 자, 기역의 1면이 2면의 위치로 회전하는 게 바로 아까 8분의 1만큼 회전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 8분의 1만큼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똑같다 그랬잖아. 자, 그렇다면 이 70km를 8분의 1만큼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우리 아까 어디서 봤어요? 그대로 있네. 70km를 8분의 1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면 빛의 속도가 이렇다고 구할 수 있다라고 바로 옆에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5번도 맞는 겁니다. 해서 3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오늘 비문학 2개 지문 해봤고 숙제는 36부터 41까지 총 3개의 지문을 또 풀어오시면 됩니다.